공적연금은 사적연금 대비 큰 무기가 있습니다. 필살기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캡처해온 글입니다. 한마디로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을 더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국민연금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공적연금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그리고 별정 우체국연금 같은 다른 공적연금도 물가가 오른 만큼 더 많이 연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많이 드는 사적연금, 그리고 연금보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약속된 액수만 주게 됩니다. 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도요. 그런데 이렇게 연금 수령액의 실질적 가치를 보장해주는 그야말로 필살기로 불렸던 이런 연금의 무기가 최근에 역풍을 맞고 있는 그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건 최근에 중앙일보에 난 사례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60대 부부가 공단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연금이 15만 원이 인상된다고 하는데 나 이거 안 받을래요. 취소해 주세요. 혹은 받아도 반납할게요. 라는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연금공단에서는 난색 끝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반납이 불가능합니다. 15만 원 연금을 올려주겠다는데 받지 않겠다라고 이 공단에 찾아오신 이 60대 부부의 이야기.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 인상 때문에 이 피부양자 자격 탈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나 차라리 15만 원 오른 거 안 받거나 반납하겠다라는 게 바로 저 60대 부부의 얘기였습니다. 바로 저거죠. 지난해 가을부터 적용된 이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연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더 이상 건보 피부양자는 불가능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원로는 167만 원만 넘으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월 167만 원이면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이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 탈락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부부가 모두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쳐서 그 가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돼서 세대주에게 건보료가 부과가 되게 되죠. 만약에 재산세가 표한 3억 원짜리 그야말로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더라도 이들 부부에게는 약 월 20만 원 정도의 건보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연금 월 15만 원을 더 받고 월 20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되니 나 차라리 15만 원 더 안 받겠소라는 게 그 부부의 얘기인 겁니다. 뭐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민원들이 각 공단에 아주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을 늘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요? 매년 1월에 연금 지급액을 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지난해하고 올해 이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1월에는 무려 2.5%가 연금이 올랐고요. 올해 1월에는 와, 5.1% 연금이 올랐습니다. 야, 연금액이 이렇게 많이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자, 2020년과 21년을 보면 보시다시피 0%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2.5가 되고 올해 5.1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한 3% 정도 또 연금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이 오르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금을 올려준 이유는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을 올려준 겁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본인이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은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두 번째죠. 건강보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 2천만 원 초과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이 타이트한 기준과 그리고 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고 있는 이 공적연금이 맞물려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올해도 좀 시끄러웠는데요. 내년에 이 3% 반영돼서 연금 올리면 내년엔 좀 더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을 발표하면서 이런 재산에 대한 건보료를 뭐 20에서 40%까지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건 한시적입니다. 2026년까지만이고요. 앞으로는 이 공적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입지는 점점 좁아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뭐 일찌감치 예견이 됐던 것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미 지난해 중반부터 이런 현상을 예측을 했었죠. 원투 펀치 맞은 국민연금 이탈 추세 뚜렷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영상이었죠. 국민연금 더 받기 위해서 이 자발적으로 드는 분들 많았죠. 임의 가입도 있고요. 임의 계속 가입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을 받을 시기가 돼도 받지 않고 더 늦춰서 받는 이 연기연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국민연금을 더 받아서 이 풍족한 노후를 즐기자고 하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충고였죠. 그런데 이런 상식을 완전히 깬 게 바로
지난해 가을에 발표된 이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편의 여파로 이렇게 국민연금에서 좀 이탈하려는 그런 탈퇴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바로 저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조기노령연금이죠. 본인이 타야 되는 나이보다 먼저 앞당겨서 타는 게 바로 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해서는 안 되는, 한마디로 이 독이든 독배라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국민연금을 먼저 타는 건 좋지만 이 먼저 탐으로써 이 총액에서 손해를 보도록 그렇게 국민연금을 설계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표 보시면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다고 할 경우에 만약 5년 먼저 탄다고 하면 이 총액에서 정상적으로 타는 것보다 이 70%밖에 받지 못하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는 뭐 대략적인 것일 뿐 만약에 본인이 더 오래 살게 된다고 하면 오래오래 살게 된다면 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받는 것과 조기 수령의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도록 그렇게 국민연금은 설계가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제 나이에 타거나 혹은 제 나이보다 늦게 타는 것이 일찍 타는 것보다 유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식을 완전히 깨버린 게 바로 건보료 변수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소득 2천만 원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 이게 월로 따지면 167만 원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해서 월 167만 원 기준을 밑으로 맞출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따라서 본인이 더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가 없다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다들 국민연금 먼저 타는 게 유리하고 바람직하냐? 그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이 장수 트렌드입니다.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죠. 비록 뭐 100살까지 사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만 다들 오래 사십니다. 뭐 90 넘어서 사시는 분 너무 많고요. 대개의 경우 80대 넘어서까지 살고 계시죠. 그런데 이렇게 연금을 타는 횟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늦게 타는 게 일찍 타는 조기 연금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됩니다. 어떤 계산을 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더라고요. 월 20만 원 정도 건보료를 가정하고 물가 상승률 한 2% 정도 가정을 할 때 국민연금을 5년 먼저 타는 것과 제 나이 타는 것을 한번 총액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료 변수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략 나이가 한 85세에서 86세 사이에서 이 정상적으로 연금을 타는 사람과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사람의 이 연금 수령액이 일치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85세, 86세까지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게 건강보험료를 따질 때 유리하지만 85세, 86세가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내더라도 그냥 국민연금 정상적으로 타는 게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이런 반론이 붙을 수 있습니다. 85세, 86세 넘어서 그렇게 무슨 돈이 많이 필요하겠느냐. 나는 지금 당장 건보료 안 내고 그냥 국민연금 먼저 타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측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연소득 2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먼저 수령해서 이 167만 원 기준을 간신히 맞춰 놓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이 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적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은 계속 반영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조기노령연금으로 월 167만 원이 안 되지만 이 물가 상승률, 요즘에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언젠가는 이게 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장 이 지역가입제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에 따른 국민연금 손해는 물론일 뿐더러 건강보험료까지 내야 되는 그런 이중의 악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연 2천만 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해주는 것은 2023년 올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 기준은 틀림없이 더 낮아지게 될 겁니다. 당장 금융소득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게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을 때만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죠. 하지만 이게 원칙은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무조건 단 1원이라도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너무나 많은 반발과 혼란을 우려해서 정부가 일단 연 금융소득 1,000만 원을 넘을 때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낮아질 것이라는 건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공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기준도 많이 완화될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연소득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은 앞으로 언젠가는 분명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장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통해서 당장 뭐 167만 원을 낮춰서 뭐 155만 원으로 맞춰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어쩌면 머지않은 기간 내에
여러분은 다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는 건 정말 바보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금도 손해보고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닥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한 가지 정책적인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산을 인용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과 정상 수령하는 것이 이 건강보험료를 감안할 때 한 85세에서 86세 정도에서 이 총액을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85세, 86세까지는 어쨌든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게 유리하다는 게 현재 계산 결과거든요.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이 방송을 본다 그러면 이 제도를 좀 바꿔서 이 85세, 86세가 아니라 한 80세 정도로 좀 쫙 낮추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결과라고 하면 굳이 갑자기 국민연금을 먼저 타겠다고 막 공단에 달려가서 이 조기 수령을 신청하는 그런 일들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이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국민연금 개편이라고 하는 어떤 총체적인 틀 속에서 함께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공적연금에서 이 물가 상승률에 따른 연금 지급의 상향, 이 문제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